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 발달의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술 발달을 하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도 못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순기능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역기능도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밝은 부분, 그쵸? 이게 순기능이 되겠고 어두운 부분이 역기능이 되겠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기술이 발달했을 때 좋았던 점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우리는 이제 먼저 대조기술 관련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해서 배워봤어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이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각종 이제 기술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결합이 되면서 발전이 되면서 지능화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사물들이 연결이 되는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사람과 사람끼리만의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계와 사람, 그리고 사물과 기계, 이렇게 다양한 연결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우리 생활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 발달의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조 기술과 관련해서 메카트로닉스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메이커 운동,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고, 첨단 기술 발달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VR,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과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어, 그 기술의 발달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진 않았죠. 그렇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페이지 140페이지에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욕심에 빠르게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해서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소녀의 사례도 봤고, 그리고 또 이제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강물에 빠져서 이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도 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라고 하는 표지도 요즘 자주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삶을 편리해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밤 늦게까지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구부정한 자세, 그죠? 거북목이나 일자목증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정해진 시간 그리고 목적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 중이나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 예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이제 개인 이어폰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 외에 너무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이제 연락을 하지 않는 아무리 SNS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먼저 한번 보면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교과서 여러분들 139페이지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처리되고 저장된 정보를 각종 개인 기기를 통해서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버에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단순히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위치 정보, 그리고 쇼핑, 링크 이런 다양한 것들을 올릴 수가 있어서 또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걸 개인의 서버에 저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PC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기, 그죠? 스마트 기기의 저장 용량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개인이 이제 서버에서 처리된 저장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고요. 이것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면은 우리가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또 손쉽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 있죠, 얘들아. 케이블이나 USB가 없어가지고 저장 했던 자료들 같은 것들을 옮겨오지 못한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위험한 때가 있게 되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가상의 서버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서버는 인터넷에 존재를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해킹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내가 올린 파일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문제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취약하게 된다면은 하나의 기기만 이제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기에 있는 정보들이 같이 유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기업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편리한 기술 중에 또 하나고, 인간이 이제 비슷한 정보 처리 능력, 혹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정보 처리 능력과 사고 방식을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어떤 열망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인간이 사고하거나 학습하는 방식을 컴퓨터에게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페이지 14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인공지능이랑 여러 가지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인공지능 스피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 등등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삼성은 빅스비, 애플은 시리와 같은 인공지능 개인 비서들도 활용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그 기계들이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 같이 입력 장치를 통해서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라면 우리가 이제 음성으로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기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고 편리하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나 주크버그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어,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하나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바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발달하는 수준으로 나눠보긴 하는데 약인공지능과 강한인공지능 그리고 또 인공지능으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약인공지능은 이제 인간과 비슷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이나 이제 스스로 이렇게 감정까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알파고 같은 것들이 약인공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서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감정도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 바로 강한 인공지능인데요. 이런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게 되면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혹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단순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가 좀 더 인간보다 잘하는 영역으로 여겨지는 수치 계산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들이 위협을 받게 될 거다. 실제로 인공지능에서 대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경험한 바이기도 합니다. 로봇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자리들이 단순한 노동들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기도 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또 이제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염두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였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교과서 페이지를 살펴보시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상 이제 교과서에서는 긍정적인 측면 위주로 서술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는 마시고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찾아봤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페이지는 139페이지고요. 먼저 빅데이터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빅데이터는 이제 공공부문, 기업, 소셜미디어, 각종 센서, 그리고 우리가 봤던 CCTV 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거나 이상현상을 감지하며 가까운 미래 예측에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내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거나 많은 양의 정보만을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해서 정보들의 가치를 높이는데 빅데이터의 핵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상현상을 감지하거나 새로운 이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이 데이터가 편향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도출되는 정보 역시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그대로 수집하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이제 걸러내고 또 우리가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잠시 정지해 주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페이지 139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우리 주변의 사물들의 센서를 부착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련된 학과라든지 대학원들이 많이 신설이 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 141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폰과 조리기구, 그리고 스마트폰과 아기 기저귀, 스마트폰과 칫솔 등 다양한 사물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3페이지 활동으로 배우기를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개수를 보시면 2013년에는 26억 개였던 것이 2020년에는 260억 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빠르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사물 인터넷, Io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연결하는 이제 방법에는 인터넷도 있지만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점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각각의 물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또 이것들로부터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 143페이지에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터넷이라든지 블루투스 그리고 와이파이 등의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서버들이 공격을 당한다든지 해킹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 페이지부터는요, 얘들아, 대조기술 쪽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대조기술의 세계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교과서 11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ICT와 그리고 제조업 생산 기술인 생산, 제조 기술이 융합되어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CPS라고 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등의 기술을 사용해서 공장 내의 장비, 장치,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소통되는 생산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 무엇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스마트 공장은 개인에게 맞춤화된 공급을 할 수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생산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주문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해보자면 이것이 이제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기술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장과 관련된 어떤 공장장만이 알아야 되는 대외비, 그쵸? 공장 사람들만이 알고 있어야만 하는 비밀들이 유출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업 경쟁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술 유출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D 프린터인데요. 마찬가지로 3D 프린터의 정의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소재를 쌓아 입체적인 모양으로 그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3D 프린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3D 프린터입니다. 지금 보면은 150여 종류의 소재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일부 소재 중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내 아들 죽인 3D 프린터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종암이라고 하는 희귀암을 앓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3D 프린터가 우리가 배워봤던 것처럼 소재를 녹이고 그다음 그걸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경우에 이제 그 경우에 유해 물질이 이제 발달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발암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 이제 미량의 이제 유기 화합물이 검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여기 소재로 많이 쓰였던 그쵸 우리가 배워왔던 PLA 같은 것들이 유해 물질을 이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해 9월 이제 대책이 마련되었죠. 그래서 3D 프린터와 관련해서 안전 안내 책자를 처음으로 배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또 이제 최근 나오는 3D 프린터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전에는 이제 3D 프린터 기계가 바로 노출이 되었다면은 요즘 안에는 이제 유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보호막처럼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기술 발달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기술 발달에 어떤 안 좋은 측면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역기능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인 기능과 역기능 모두 둘 다 고려를 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 다 고려해서 이제 똑똑하게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고 기술을 활용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